얼마 전 삿포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7월에 일본 여행을 계획하면서 가장 고민이었던 건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남쪽 지방은 폭염과 장마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라고 하고, 심지어 남쪽 해안엔 난카이 대지진 위험까지 떠돌아 마음이 편치 않았죠. 원래는 시코쿠 쪽 마스야마나 다카마스를 가보려 했지만 7월엔 지진보다 더위에 먼저 쓰러집니다 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어요. 결국 계획을 급선회해서 일본에서 여름에 제일 시원한 곳으로 소문난 홋카이도 삿포로로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마침 왕복 비행기 표가 23만원 특가로 떠서 바로 예매했죠. 과연 소문대로 삿포로는 한여름에도 시원했을까요? 내돈내산 삿포로 여름 여행 후기를 바탕으로 7, 8월 삿포로 여행을 강력 추천하는 이유를 공유해볼게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삿포로의 한여름은 확실히 덜 덥고 쾌적했습니다. 제가 머문 7월 초 삿포로의 낮 기온은 대체로 25도에서 30도 정도, 저녁에는 20도 안팎까지 떨어져서 선선했어요. 무엇보다 습도가 낮아 끈적임 없이 쾌적한 것이 최고였습니다. 습도가 40% 정도로 건조해서 땀이 금방 증발하고, 그늘에만 들어가면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와 한국 가을 같았어요. 반면 같은 시기 한국은 열돔 현상으로 35도 넘는 폭염에 시달렸는데 저는 삿포로에서 쾌적한 천국을 만끽했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지리적으로 일본 북쪽 끝 홋카이도에 위치한 덕분에 삿포로의 여름 기온은 도쿄 등 남쪽 도시보다 확실히 낮습니다. 실제로 삿포로의 한여름 평균 기온은 약 20에서 25도씨 정도로 도쿄나 오사카에 비해 온화한 편이에요. 또한 홋카이도는 장마가 없고 태풍의 영향도 적어서 본지방처럼 푹푹 찌는 찜통더위와 후덥지근한 열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제가 느낀 삿포로의 27도씨는 체감이 완전히 달랐어요.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가 아니라 산들바람 부는 초여름 날씨 같은 느낌이랄까요. 실제로 홋카이도는 한여름에도 기온이 27도씨를 좀처럼 넘지 않고 습도도 낮아 일본 본토 거주자들이 더위를 피해 북쪽으로 휴가를 올 정도라고 합니다. 덕분에 저도 한낮에 따가운 직사광선만 피하면 쾌적하게 관광을 즐겼어요. 강렬한 햇빛 아래에선 살짝 덥긴 했지만 그늘에만 들어가면 바람이 선선해서 와, 진짜 시원하다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만 바람이 너무 강해 스프레이 한 통을 쓴 헤어스타일도 날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바람 덕분에 끈적임이 증발해버리니 불쾌하지 않았어요. 역시 여름엔 홋카이도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홋카이도도 예전만큼 시원하지만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현지분들 말로는 5년 전쯤엔 한여름 낮에도 20도 초반이라 에어컨도 필요 없었는데 지구온난화로 조금 더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2023년 일본은 관측 사상 가장 무더운 여름을 기록했는데 그 해에는 북쪽 삿포로에도 이례적인 폭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가 간 7월 초에는 날씨 운이 좋아서 비 한 방울 없이 쾌청한 데다 극심한 더위도 피해갈 수 있었어요. 여행 내내 하늘은 새파랗고 공기는 뽀송뽀송, 덕분에 기분 좋게 걸으며 관광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 사진만 찍으면 그림 엽서처럼 나오더라고요. 하늘색 대비가 뚜렷해서 찍었다 하면 인생샷 건지기 딱이었습니다. 시원한 날씨 덕분일까요? 삿포로의 시내는 밤이 되면 활기가 넘쳤습니다. 제가 낮에는 근교 투어를 다녀오느라 바빴는데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휴식 후 다시 거리로 나가보니 거짓말처럼 사람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해가 지고 20도 안팎 선선한 바람이 부니 현지인들도 관광객들도 삼삼오오 거리에 쏟아져 야간 산책을 즐겼어요. 도심 한복판 오도리 공원에는 가족, 커플, 친구들이 맥주 한잔하면서 피크닉을 즐겼고, 번화가 스스키노일 때는 네온사인 불빛 아래 식당과 술집에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낮에는 한가하던 거리가 밤만 되면 이렇게 생기가 도는 걸 보니 아, 모두들 날 선선해지기만 기다렸나 보다 하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 역시 시원한 공기 속에서 도심을 자유롭게 걸으니 완전히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한여름에도 밤 공기가 이렇게 시원하다니 그것만으로도 여행 온 보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여행의 좋은 기억은 날씨가 8월인 것 같아요.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방문하신다면 삿포로 썸머 페스티벌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간에는 삿포로 도심이 축제 분위기로 한층 뜨겁게 달아오른다고 합니다. 시내 중심 오도리 공원 일대에 약 한 달간 일본 최대 규모의 야외 비어가든이 열린다고 합니다. 무려 5번가에서 11번가 구간 공원 전체가 거대한 맥주 광장으로 변신해 만석 규모로 운영되고 현지인, 관광객 합쳐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여름 빅 이벤트라고 합니다. 맥주잔을 기울이며 북쪽의 짧은 여름밤을 만끽하는 건 상상만으로도 낭만적이죠. 제가 간 때는 7월 초라 메인 행사는 못 가봤지만 다음번에 꼭 이 맥주 페스티벌 시기에 맞춰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밖에도 오도리 춤축제, 스스키노 축제, 타누키코지 탄키 축제 등 소규모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린다고 하니 한여름 삿포로의 밤은 정말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삿포로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꼽고 싶은 건 근교 자연경관 투어입니다. 삿포로 시내에서 버스로 왕복 11시간짜리 BA 후라노 11 투어를 다녀왔는데요. 와, 오길 잘했다를 연발할 만큼 멋진 풍경의 연속이었어요. 홋카이도는 여름에 라벤더를 비롯한 각종 꽃들이 만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실제로 가보니 온통 꽃천지였습니다.
엄마들 환장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언덕이 무지개 물감을 풀어놓은 듯 형형색색 꽃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유명한 후라노 라벤더도 보랏빛 융단처럼 황홀했고, 근처 BA 사계체 언덕이라는 곳에서는 빨강, 노랑, 보라, 하얀 꽃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어 마치 꽃으로 만든 오색 카페트 같았습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마다 이게 현실 풍경이 맞나 싶을 정도로 멋진 장면이 담겼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BA 지역은 4월부터 10월까지 다양한 꽃으로 언덕이 채워지는데, 특히 7, 8월 여름철에 라벤더를 비롯한 형형색색의 꽃이 절정이라 그야말로 꽃천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팜토미타 라벤더도 7, 8월의 만개식이고, 사계체 언덕 꽃밭도 7월 말부터 9월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하니 여름에 꼭 가봐야겠죠. 꽃 구경에 취하기 전 투어는 저를 또 하나의 자연의 신비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BA의 청해호수였어요. 이 호수는 물빛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새파란 코발트 블루색이라서 마치 그림 엽서 속 배경 같은데요. 알고 보니 인근에서 흘러든 물에 알루미늄 등의 미네랄 성분이 햇빛을 산란시켜 독특한 푸른빛을 낸다고 합니다. 자연이 빚어내는 오묘한 색감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이 풍경이 유명해서 몇 년 전 애플 컴퓨터 배경화면으로도 쓰였다고 하네요. 호수를 지나 버스를 타고 가면 물줄기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흰수염 폭포도 볼 수 있었는데, 진짜 흰수염처럼 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밖에 곱게 뻗은 자작나무 숲길, 한적한 BA 시골역의 목가적인 풍경 등 모두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울 만큼 멋진 장면들을 많이 담아왔습니다. 평소 자연 풍경을 좋아하신다면 삿포로에 왔을 때 시간 꼭 내서 BA 후라노 투어는 꼭 다녀오시길 강추드립니다. 끝없이 펼쳐진 꽃밭과 신비한 블루폰드의 풍경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다만 관광지라서 20분 내외로 오래 보거나 하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홋카이도 여행에서 오타루도 빼놓을 수 없죠. 저도 삿포로에서 하루는 짬을 내어 오타루 소도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삿포로역에서 JR 쾌속열차를 타면 1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데요. 특히 갈 때 열차 진행 방향 오른쪽 창가에 앉으시면 달리는 열차 너머로 탁 트인 바다 풍경이 펼쳐져 눈이 즐겁습니다. 이시카리만의 해안선을 따라 기차가 달리는데 창밖으로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 데스. 바다 내음 솔솔 풍기는 오타루는 예전 어업과 무역으로 번성했던 낭만 가득한 항구 도시입니다. 가장 유명한 명소는 단연 오타루 운하인데요. 운하를 따라 오래된 벽돌 창고들과 가스 등이 늘어서 있어 고풍스러운 운치가 느껴집니다. 저는 오타루역에서 내려 운하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남쪽 미나미 오타루역 쪽까지 산책했습니다. 길거리는 온갖 유리공예품 가게와 오르골 상점이 즐비했는데, 알고 보니 오타루가 유리공예와 오르골로 유명한 마을이더라고요. 저는 따로 선물은 안 사고 유명하다는 말차와 노랑멜론을 먹었습니다. 르타오 치즈케이크 유명하다고는 하는데 선물하려면 냉장해야 하고 무엇보다 공항에도 팔고 있어서 패스했습니다. 그래도 오타루는 소도시라 그런지 건물 높이가 낮고 하늘이 탁 트여 있어 개방감이 느껴졌고, 인파도 심하지 않아 한적하게 거닐기 좋았습니다. 삿포로에서 당일치기로 충분히 다녀올 수 있으니 시간 여유가 된다면 오타루의 낭만적인 산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자, 여행의 즐거움에서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삿포로는 미시계 도시답게 유명한 먹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추운 지방이라 그런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라멘과 카레 문화가 발달했는데, 삿포로 미소 라멘은 진한 된장 베이스의 국물이 일품이었고요. 스프 카레도 각종 향신료가 어우러진 국물에 야채와 고기가 푸짐해서 인기 많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현지에서 유명하다는 라멘집 대신 우연히 들른 골목 라멘집에서 먹었는데도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역시 본고장의 힘인가 봅니다. 그리고 삿포로에 왔다면 꼭 먹어야 할 요리가 바로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은 양고기를 특제 소스에 재워 불판에 구워 먹는 홋카이도식 바베큐인데, 예전엔 냄새난다고 꺼리는 사람들도 있었다지만 요즘은 부드럽고 잡내 없는 양고기가 나와서 그런지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더라고요. 징기스칸 가게에서 한 판 먹었는데 시원한 삿포로의 생맥주와 어우러져 꿀맛이었습니다. 한편 재밌었던 건 현지분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주로 제가 맛본 것처럼 라멘, 스프카레, 징기스칸 등을 많이 먹지만 일본 현지인 관광객들은 삿포로에 오면 게를 꼭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홋카이도산 털게, 킹크랩 같은 게 요리가 도쿄보다 신선하고 저렴해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도쿄에서 게 한 마리 먹을 가격이면 삿포로에서 반값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일본 분들이 일부러 게 맛보러 북쪽까지 오는 것도 이해가 됐어요. 제가 몰랐던 정보라 나도 게 먹어볼걸 싶었지만 이미 배가 불러 포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삿포로 니조 시장이나 카이센동 전문점에 들러 싱싱한 털개나 한 접시 푸짐한 해산물 덮밥도 꼭 맛보고 싶네요. 이렇게 제가 경험한 7월의 삿포로 여행 이야기를 쭉 들려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한여름 홋카이도 삿포로 여행은 강력 추천입니다. 쾌적하고 선선한 날씨 속에 대도시의 편리함과 시원한 밤의 해방감,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 펼쳐지는 대자연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삿포로는 여름 여행지로서 다양한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보통 삿포로는 겨울 눈축제로 유명해서 겨울철이 성수기라고 하지만 일본 현지인들은 오히려 여름철 피서지로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가보니 그 이유를 100번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무더운 7, 8월에 시원한 자연과 도시 모두 즐길 수 있는 여행지는 생각보다 드물잖아요. 올 여름 여행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뻔한 남쪽 휴양지 대신 시원한 북쪽 도시 삿포로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제가 느낀 그 행복하고 상쾌한 공기를 여러분도 만끽하게 될 수 있길 바라며 이상 진정성 100% 내돈내산 삿포로 여름여행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